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 황하스 부동산입니다. 최근 부쩍 주택값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계속 내릴 것인가, 잠시 하라고 반등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여름에 2번씩이나 말했듯이 하락의 방침을 아직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족집게처럼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나름 생각을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나의 요인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 하락 요인이요, 첫 번째는 그 원인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이요, 가구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홍콩 다음으로 높은 18.5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PIR이라 그러죠. 우리 가구가 1년에 번 돈을 갖다가 몇 년을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18.5라는 것은 18.5년을 갖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저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요, 투자에는요, 무한정 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집값 오름도요, 실수요자만 산 게 아니고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이익을 실현시킵니다. 투자란 것은 항상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항상 보초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값은 현재가 그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리가 너무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돈이요, 물가를 상승시키고 세계 원자재 가격을 폭등을 시켰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인 FOMC가 다가오는 3월경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0.25%를 미국에서는 유지를 했습니다. 금리를. 그런데 3월부터 올려면 한 3번 정도 올릴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당연히 올리겠고요. 또 급하게 올라갑니다. 지난해 2번 올렸고요. 이번 달에도 다시 한 번 더 올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요, 2011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인플레 현상이 2011년에는 4%였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저물가를 유지하다가 작년 한 해 동안은요 2.5%라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높아요. 가계부채가요, 우리나라는요 2021년 기준으로 했어요 1845조라고 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104.9% 정도 됩니다. 약 105%죠. 세계 선진 30여 개국의 평균은요 6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너무 통제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가계대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겠죠. 원리금 총부채 상환 비율인 DSR을 통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런 건 거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돈을 100% 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힘듭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그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투기꾼 아닌다 하면은요. 투기꾼들은요, 꼭지점에 오면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원래는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3월이면은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에 보면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모두 임기 내 250만 호씩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가 2130만 호 정도 됩니다. 10%를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주택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연 2%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면요, 주택 시장에는 아주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250만 원은요, 5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2%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주택 보급률이요, 전국적으로는 105% 정도 됩니다. 공과위를 포함해서도요, 105%에서 110%면은 주택 보급률이 충분한 겁니다. 서울만 96%죠. 서울만 좀 부족한데요. 서울도 경기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속 광역 전철망을 이용해서 시내를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께서요, 무력화시켰던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갖고 전부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서울에서도 주택이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에 좋은 집들이, 좋은 조건에 그런 새 집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택 보급에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우리 현재는요, 주택에 대한 어떤 무주택자들의 심리적인 패닉입니다. 패닉. 자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요, 빠른 속도로 오르니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부족하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집 사는 걸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그게 또 사회적 불만으로 형성이 되죠. 여섯 번째는요, 좀 집값 내리는 거에 반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지금 새로운 금리에 대한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새로운 팬데믹이 돼갖고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집값 하락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일도 미달되는 데도 많고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구매를 할 사람이든 팔 사람이든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보고 행동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양도세를 갖다가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은 거래도 활성화되고요, 집을 파는 사람도 부담이 적고 또 사는 사람도 부담이 적습니다.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매매를 하셔도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호가만 높고요, 거래가 절벽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매를 하든 판매를 하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